안녕하세요. 대박스킨입니다. 제가 사업을 시작한 지 벌써 17년 차가 됐네요. 2008년도에 처음으로 사업이라는 것도 모르고 시작을 했던 때가 있었는데요. 지금 2009년도에 제가 사업자 등록을 냈으니까 지금 2026년이잖아요. 17년 차 횟수로 된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18년을 했고요. 처음 사업을 시작할 때 너는 어떻게 사업을 시작했어? 라고 하면 제가 맨 처음 유튜브를 시작할 때 나 50만원 들고 시작했다 라는 이야기를 했을 때 많은 분들이 영상을 보시고 공감을 정말 많이 해주셨는데 50만원을 들고 무슨 사업이야 라고 할 수 있겠지만 사실 시작을 50만원으로 했다라고 항상 제가 얘기를 하는 게, 처음에 제가 판매했던 거는 비누였어요. 원래는 비누를 좀 만들어서 판매를 해보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첫 해 때 돌잔치를 하면서 제가 천연비누라는 걸 처음으로 접해보게 되었고, 그거를 아이 돌잔치 때 선물로 답례품으로 주니까 너무너무 다들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내가 만들어서 팔아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얼마 되지 않아서 둘째를 임신하면서 사실 포기를 했었죠. 그리고 둘째를 낳고 그때 내가 답례품으로 비누 준 게 너무 다들 마음에 든다고 했는데 내가 만들어서 한번 답례품을 드려볼까? 그래서 둘째 때는 제가 직접 재료를 다 사가지고 천연비누를 만들어서 그렇게 답례품으로 포장을 다 해가지고 드렸는데 너무들 좋아하셨어요. 이거를 좀 만들어서 팔아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사실 처음에 첫 해 때는 그게 가능했어요. 집에서 가내수공업으로 만들어서 판매를 하는 게 가능했었는데, 둘째 때부터인가 법이 좀 바뀌면서 집에서 만든 건 판매를 할 수 없게끔, 지인한테 선물도 할 수 없게끔 뭐 그런 법이 생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또 만들려고 생각을 하니까 아이 난 지 얼마 되지도 않았고 이 아이를 또 키워야 되는데 내가 언제 그것까지 만들어서 판매까지 하나라는 생각을 해서 사실 포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한테 결정적으로 사업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계기가 있었어요.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하다 보면 다들 공감을 할 거예요. 산후 우울증이라고 하죠. 애를 낳고 집에만 있으니까 오만 잡생각들이 머릿속에 다 나고 이 세상에 나만 혼자 있는 것 같고 정말 대화도 안 되는 저 아이하고 나는 하루 종일 뭘 하고 있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사실은 일을 하고 싶은 마음이 되게 컸습니다. 저는 원래 학원 강사였고 수학 강사로 꽤 오랫동안 학원에서 일을 했었고, 대학 다니면서는 그냥 아르바이트처럼 했던 걸 졸업을 하고 나서는 본격적으로 임용고시도 안 보고 저는 그냥 학원 강사를 했거든요. 사실 선생님이라는 건 교생 실습 한 달 딱 나가보고 나하고는 안 맞는구나 라는 걸 느꼈던 건, 저는 아침잠이 너무 많았고 학교에 아침 일찍 출근을 해야 되는데 교생 실습 나간 한 달 동안 제가 거의 매일 지각을 했던 것 같아요. 1분에서 뭐 5분? 이 정도는 무조건. 그러다 보니까 아침 일찍 일어나는 건 나하고 맞지 않는구나. 그럼 나는 학교 선생님을 할 수 없겠구나. 사실은 그건 제 착각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대학교 3학년 때부터 학원 강사 일을 하다 보니까 거의 뭐 12시 이 정도 돼야 퇴근을 했고, 그러다 보니 당연히 집에 와서 씻고 뭐 간단하게 먹고 이러고 잠을 자면 새벽에 잠을 자잖아요. 당연히 수면 시간이 적을 수밖에 없는데 아침 일찍 못 일어나는 거죠. 아침에 또 일어나서 학교에 가야 되고 중간중간에 또 강사일이라는 게 아이들에게 수업을 하려면 공부도 해야 되거든요. 따로 강의력도 키워야 하고 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중간에 저는 또 아르바이트를 그만둘 수 없어서 편의점에서 하던 아르바이트도 새벽에 꾸준히 계속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아침에 일어나는 게 어려웠던 건데, 교생 실습을 나가보고 나는 아침에는 못 일어나 라고 생각했던 거 제 착각이었어요. 지금은 정말 일찍 잘 일어나는데, 사실 20년 넘게 습관으로 굳어버리니까 아침 일찍 일어나는 게 너무 힘들어서, 저는 아이들이 어릴 때도 아침에 어린이집에 보내야 되는데 어린이차가 오기 한 5분 전쯤 정말 불이 나게 눈을 떠서, 아이들은 뭐 이미 옷을 다 입고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니 그냥 차에 딱 태우고 들어와서 다시 잠드는 뭐 이런 걸 반복했던 것 같아요. 근데 첫애하고 둘째를 낳고 나서 사실 첫애 때도 산후 우울증이 엄청나게 왔었는데 그냥 어떻게 꾸역꾸역 참았던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 남편은 12시간씩 막교대 근무를 하고 있어서 아침에 가면 저녁 때 오고 저녁에 가면 그 다음날 아침에 오고 이러니까 저하고 대화할 수 있는
시간도 많이 없었고 그냥 오면은 밥 먹기 바쁘고 잠자기 바쁘고 애기 조금 돌봐주고 이게 다였단 말이에요. 집안일도 뭐 아예 도와줄 수 있는 상황이 안 되니까 특히나 저는 첫애 때 청기저귀를 썼기 때문에 빨래량이 정말 많았어요. 제가 청기저귀를 쓰고 싶어서 썼던 건 아닙니다. 저희 시어머니가 워낙 옛날 분이다 보니까 청기저귀 안 쓰면 큰일 난다고 하셔가지고 남편도 좀 무서웠고 뭐 시어머니도 더더욱 무서울 때고 어린아이니까 그래서 청기저귀를 썼는데 청기저귀 쓰고 모유 먹여야 되는데 모유는 안 나오니 분유를 먹여야 되니까 아이가 이제 뭐 소변 보는 양도 많고 그래서 정말 하루에 한 청기저귀 15개 이 정도 썼던 것 같아요. 그거를 매번 애벌 빨리 해서 세탁기에 돌리고 해야 되니까 손목도 시큰거리고 뭐 너무 힘들고 집안일도 해야 되고 내가 지금 이게 뭐 하는 거지? 아이들 가르칠 때가 좋았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우울증이 왔었고, 그렇게 하고 아이를 좀 키우고, 사실은 좀 터울을 둔다고 뒀는데, 둘째가 또 생겼습니다. 제가 아이들이 다 2살 터울인데, 남편 나이가 워낙 저하고 차이도 많이 나고, 결혼했을 당시에 이미 남편이 벌써 내일 모레 40일 때니까, 시어머니 입장에서 빨리빨리 애를 낳아라. 남편도 낳을 거면 얼른 낳자. 뭐, 그래서 계속 2살 터울로 아이를 낳았던 것 같고, 사실 딸이 낳고 싶은 욕심도 있어서, 계속 낳으면 딸도 낳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결국엔 아들 셋을 낳았습니다만 둘째를 낳고 나서는 정말 심각하게 사는 우울증이 와서 남편한테 내가 일을 하고 싶다라고 했더니 네가 뭘 할 수 있겠냐 애는 누가 볼 거냐 사실 시어머니도 연세가 너무 많으셨고 친정엄마도 일을 하고 계셨기 때문에 아이를 누가 돌봐줄 사람이 없었어요. 산후조리도 겨우겨우 친정엄마가 진짜 힘들게 해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사는 우울증이 와서 너무 힘든데 친구도 없고 뭐 어디 토로할 데도 없고 남편한테 얘기해봐야 집구석에서 노는 게 어쩌고저쩌고 이러니까 대화도 안 되고 그래서 그 우울증을 극복하려고 사실 뭘 해볼까 고민을 하다가 결혼 전에 샀던 비누가 유통기한이 거의 뭐 비누는 유통기한 없다고는 하지만 적혀있는 유통기한으로 봤을 때 몇 달 안 남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팔아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중고나라가 지금은 많이 활성화가 돼 있고 당근이라는 것도 있지만 그때 당시에는 대부분 뭐 팔 수 있는 판로가 있다라는 것도 몰랐고 그래서 그때 처음으로 했던 게 옥션 중고장터가 있었어요. 거기에서 한번 팔아봐야지 라고 생각을 하고 대부분은 그냥 뭐 한 10,000원만 많았으면 좋겠다 하고 이렇게 올려서 팔지만 저는 그때 당시에 제가 전공이 또 수학이다 보니까 다른 사람은 얼마에 팔지? 이런 게 궁금했어요. 그래도 합리적인 가격에 팔고 싶었죠. 왜냐면 썼던 거는 아니고 새 거니까 그냥 보관만 하고 있었던 거니까 대신 이제 유통기한이 몇 달 안 남았는데 그래도 비누니까 오래오래 쓸 수 있는 거니까 그리고 또 홈쇼핑에서 방송하는 거다 보니까 날마다 홈쇼핑 키면 방송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렇게 유명한 거고 하니까 잘 팔리겠지라는 생각도 사실은 들었던 것 같아요. 비누 6개 정도였는데 그거를 검색을 해봤습니다. 상품명으로 검색을 했더니 하나에 거의 한 10,000원 정도에 팔리는 거예요. 내가 이거 12개에 한 70,000원인가에 샀는데 그럼 원가가 한 6,000원? 그 정도인데 10,000원이면 괜찮네. 손해 안 보고 팔 수 있겠네 라는 생각에 팔았습니다. 6개가 상품 등록을 하고 한 3일 만에 주문이 들어왔는데 사실 상품 등록하는데 시간이 정말 많이 걸렸어요. 뭐 누가 알려주는 것도 아니고 제가 뭐 인터넷에서 엄청 잘하는 것도 아니어서 그냥 어떻게 해가지고 사진 그냥 아이들 찍어주는 디카로 찍어서 그 다음에 상세 페이지라는 걸 써야 되는데 그냥 상품명 쓰고 유통기한 남은 기간 쓰고 내가 이렇게 잘 쓰고 있던 거다 뭐 이렇게 간단하게 적고 그렇게 해가지고 상품 등록을 처음으로 했던 것 같습니다. 그게 옥션이었어요. 중고로 올릴까 했는데 쓴 게 아니니까 중고가 아니고 새 거로 올릴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새 거로 팔았죠. 10,000원에. 팔렸습니다. 팔고 나서 거기서 끝났어야 되는데 나름 제가 그때 짱구라고 하죠. 네, 속된 말로. 머리가 좀 돌아갔나 봐요. 이거 7,000원에 사가지고 6,000원? 네, 6,000원 돈이었죠. 6,000원에 사가지고 10,000원이면 뭐 수수료 빼고 그래도 좀 남는데? 라는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때 당시에. 제가 그때는 사업자 등록증을 내는 거에 대한 개념이 전혀 없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세금 개념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사이트 수수료가 13%니까 1,300원? 그리고 뭐 박스는 이제 사야 되겠죠. 하지만 택배비는 고객한테 받으면 되니까 그냥 박스만 내가 사가지고 하면 되겠다고 박스 값이 얼마인지 검색도 해보고 나름대로 이래저래 해봐도 10,000원에 팔면 최소 한 1,500원은 남겠는데 15%? 괜찮네. 그냥 집에서 노느니 이거는 해볼까? 솔직히 놀진 않았죠. 너무 바빴죠. 하지만 갑자기 제가 막 생기가 너무 넘치는 거예요. 뭔가를 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자마자 그래서 이거다. 해보자.
남편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너무 우울증 때문에 힘들고 그렇다고 내가 나가서 학원 강사 일을 다시 할 수도 없고 아이를 키워야 되기도 하고 살림도 해야 되니 나 50만 원만 주면 안 돼? 나 이거 비누 사가지고 집에서 그냥 택배 싸면 되니까 밤에 잠깐 짬내가지고 뭐 상품 이렇게 올려놓은 거 조금씩 수정하고 낮에 택배 기사님 오기 전에만 이렇게 싸가지고 주면 되니까 나 한번 해볼래 라고 했어요. 그때 우체국 택배를 제가 몰랐기 때문에 사실은 주문 들어오고 나서 걱정이 되게 컸습니다. 그런데 너무 다행히 고객센터 직원분이 친절하게 뭐 택배 예약하시면 기사님이 송장 들고 가시니까 주시면 되세요. 포장만 잘 해놓으세요. 너무 안내를 잘 해주셔서 사실 쉬웠어요, 처음이. 그러다 보니까 해보겠다는 생각을 했던 거죠. 흔쾌히 남편이 그래, 얘가 우울증 걸려서 나한테 맨날 잔소리하는 것도 지겹고 나가서 일한다고 하면은 애들 케어해줄 사람도 없고 어린이집에 맡기는 것도 한계가 있고 하니 그냥 이거나 해보라고 해야 되겠다 싶었는지 선뜻 카드로 50만 원을 긁어서 물건을 사라고 하더라고요. 그때 당시에 남편 월급이 한 200만 원 정도니까 되게 큰 돈이었어요. 근데 그때 제가 너무 알뜰하게 대출받은 것도 꼬박꼬박 남편 월급에서 잘 갚아가면서 생활비도 아껴가면서 그렇게 해가지고 사실은 결혼하고 2년 만에 1200만 원 정도 되는 대출금을 싹 다 갚았거든요. 그리고 다시 대출을 받아서 또 더 넓은 집으로 이사를 가고 이랬었으니까 제가 그때는 정말 알뜰하게 살았을 때예요. 그래서 어찌됐건 남편이 50만 원어치 물건을 살 수 있게 해줘서 저는 그걸 가지고 이게 나의 CD머니다, 사업 자금이다 생각을 하고 비누를 샀습니다. 그때 당시에 비누가 12개들이었던 것 같고 거의 한 7만 원이 좀 안 되는 금액이었어요. 그거를 7세트를 산 거죠. 50만 원이니까. 그걸 샀는데 생각해보니까 아이디 하나에서 그걸 다 살 수가 없더라고요. 홈쇼핑 같은 경우에는 구매 제한 뭐 이런 게 있어서. 그래서 제 아이디, 남편한테 아이디 만들어달라고 하고 엄마, 아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동생 뭐 이렇게 해서 아이디를 막 만들었어요. 홈쇼핑에 해가지고 그걸로 하나씩 샀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홈쇼핑에도 등급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VVIP 등급이 되면은 할인도 많이 되고 뭐 이것저것 쌓이는 것도 있고 그래서 그런 혜택들이 있다라는 걸 나중에 알았는데 처음엔 그런 걸 전혀 모르니까 아무 혜택도 없이 샀는데도 사실은 15% 남은 거잖아요. 그 다음부터는 계속해서 욕심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우선은 50만 원어치 산 거를 열심히 팔아보자 라고 해서 디카로 대충 그냥 애들 사진 찍는 디카, 예, 그걸로 대충 찍던 거를 남편한테 좀 이렇게, 남편이 또 사진 작가이기도 했으니까 사진 잘 찍는 방법 이런 걸 좀 배우고 싶어가지고 물어봤더니 사진을 찍는 틀이 있더라고요. 뭐 조명까지는 아니어도 이렇게 좀 바닥을 예쁘게 해가지고 찍을 수 있는 게 한 3만 원 정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남편이 사줘가지고 그 안에다 비누를 넣고 찍으면 이게 빛이나 이런 걸 다 막아주니까 얘가 좀 깔끔하게 사진이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워낙 남편이 이제 포토샵이나 이런 걸 잘하니까 사진 찍은 걸 편집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깔끔하게 사진도 바꾸고 상세 페이지 같은 경우에도 저는 뭐 컴퓨터를 잘하는 게 아니니까 그냥 대충 글을 써가지고 했는데 남편이 본격적으로 사업을 하려면 이런 상세 페이지도 남들이 어떻게 만들었는지도 좀 보고 예쁘게 포토샵으로 해야 돼 라고 하는데 포토샵을 할 줄 모르니까 남편한테 부탁을 했어요. 오빠가 잘하니까 이거 좀 해주면 안 돼? 라고 했더니 남편이 제가 대충 글로 쓴 거를 사진을 집어넣고 포토샵으로 작업을 해서 상세 페이지를 딱 만들어주더라고요. 그때 처음으로 사진으로 등록을 하는 것도 알게 됐고 이거를 어떻게 변환을 해서 뭐 HTML 이렇게 변환을 해가지고 이렇게 등록하는 그런 것들도 그때 조금 공부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등록해서 팔았는데 생각보다 너무 잘 팔리는 거예요. 거기다가 옥션 같은 경우에는 고객이 구매 결정을 하면 바로 입금되니까 내가 판 거가 빠르면 한 2주 안에도 입금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남편한테 얘기를 했죠. 50만 원어치 다 팔았는데 나 돈 좀 더 주면 안 돼? 했더니 남편이 카드 한도는 좀 여유롭게 있으니까 그러면 200만 원어치 사서 팔아봐 라고 해서 그때 당시에 그럼 비누만 팔지 말고 다른 것도 한번 팔아볼까? 라는 생각을 했던 거예요. 비누 같은 경우에 몇 세트만 사도 양이 엄청나게 많은데 굳이 비누 하나만 팔 게 아니라 다른 거 뭐 팔만한 게 없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그때 당시에 서치라고 하죠. 다른 사람이 뭘 파는지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비누를 팔았으니까 그 비누를 팔고 있는 다른 판매자가 뭘 파는지 좀 봤던 것 같아요. 스토어를. 그랬더니 샴푸를 팔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 샴푸 가격 이렇게 해보니까 가격이 조금 비쌌어요. 그때 당시에 샴푸 세트가 거의 한 10만 원이 좀 넘었는데 그래도 꽤나 양이 많으니까 요것도 하나 사서 팔아볼까? 그래서 좀 걱정은 되잖아요. 안 팔릴 수도 있으니까 한 세트만 사가지고 우선은 한번 팔아보자라고 해서 팔게 됐던 샴푸가 있었는데 그때 당시엔 거의 뭐 탈모 샴푸로는 탑이었던 샴푸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얼마에 이제 샀으니까 원가 계산을 했을 거 아니에요. 대충 이게 얼마 정도다 원가가 계산을 하고 남들 파는 금액을 봤더니 이것도 한 20% 이상 남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다 해가지고 샴푸를 사서 팔기 시작했는데 생각보다 너무 날개도 진짜 잘 팔렸고 홈쇼핑에서 계속 방송을 해대니까 내 대신 광고도 해주고 그때는 광고라는 개념이 전혀 없었을 때라서 옥션에서 광고를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상품만 등록을 했어요. 사실 그 17년 전에는 옥션이나 지마켓에서 저처럼 제가 판매하는 이 아이템을 판매하는 판매자가 전국으로 봤을 때 뭐 10손가락 안에 들어갈 정도로 몇 명 안 됐습니다. 경쟁자가 없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때 한참 옥션은 뭐 중고마켓이 막 성황리에 인기를 끌던 때여서 옥션이나 지마켓이 정말 어마어마하게 상품이 많이 팔리는, 그러니까 온라인 쇼핑몰이라는 거가 그때 당시에 막 이렇게 사람들이 흥미롭게 봤던 그런 때였고, 홈쇼핑도 이제 막 채널이 시작된 지 몇 년 안 됐을 때거든요. 한 5, 6년 됐을 때니까. 그러다 보니까 온라인 쇼핑에 눈뜬 사람들이 그쪽으로 정말 쿠팡에 지금 막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가입을 해서 사는 것처럼 그때는 옥션하고 지마켓이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샴푸를 팔았는데 너무너무 잘 팔리는 거예요. 날마다 택배 싸는 게 행복하더라고요. 근데 사실 이때 저는 이미 택배를 계약하고 있었어요. 무슨 말이냐면 비누를 팔 때 이미 택배가 몇 개씩 나갔잖아요. 그때 당시에 택배 기사님이 오셔가지고, 그러니까 배달을 오셨던 기사님이 뭘 한꺼번에 가정집인 것 같은데 많이 사니까 저한테 뭐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비누를 내가 사서 판다 라고 했더니 택배는 어디로 보내냐요. 그래서 옥션에다가 예약을 하면 다음날 오신다. 택배비는 얼마냐. 그래서 한 3,500원 정도 한다. 그러면 고객한테도 그만큼 받냐 해서 고객한테 3,500원에 받기는 너무 금액이 커서 500원씩 좀 손해를 보고 3,000원 정도 하고 있다. 대신에 이제 물건값에 조금 더 올려서 하니까 나는 뭐 그렇게 손해는 아니다라고 했더니 갑자기 기사님이 그럼 자기가 택배비를 3,000원에 당일에 직접 수거해서 가져가 줄 테니 보낼 생각이 없냐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이제 CJ 택배 기사님이셨는데 너무너무 감사했죠. 사실 그때 이게 뭐지? 라는 생각을 하고 놀랐었어요. 그렇게 해주는 것도 있어요. 그때 그렇대. 택배비도 싸게 해줘. 물건도 직접 가져가줘. 저는 솔직히 애를 데리고 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우체국까지 뛰어갈 수는 없었거든요. 그때 편의점 택배 이런 건 없을 때였습니다. 뭐 있었는지 모르지만 제가 몰랐을 때라서. 그래서 너무 감사한 마음에 계약을 했고 하루에 몇 개 정도 나가야 되냐 그랬더니 개수 상관없는데 처음이니까 그냥 이렇게 하시고 개수가 늘어나면 금액도 줄여주겠다 이러시는 거예요. 그때 저는 사실은 너무 그게 좋았고 날마다 택배 기사님이 오는 거가 너무 행복했어요. 누군가 얼굴을 볼 수 있다는 게 사람의 얼굴을 볼 수 있다는 게 너무 행복해서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샴푸를 막 팔고 있을 때 어딘가에서 대량 구매를 하겠다라는 문의가 왔어요. 근데 솔직히 그때 당시에 돈을 먼저 주고 이거를 이제 줘야 되는데 그런 상황이 아니었던 거예요. 택배를 보내는 순간 입금을 하겠다니까 제가 너무 더 겁이 나는 게 200만 원어치였거든요. 200만 원대 있지도 않을 때였으니까. 근데 이제 어찌됐건 그쪽에서 공문 비슷하게 해가지고 이렇게 뭐 돈을 입금을 해줄 거고 여기는 어디고 지금 같으면 사기라고 했을지 모르겠는데 그때는 그런 사기를 치는 사람들이 별로 없을 때여서 그랬는지 몰라도 어찌됐건 잘 얘기가 돼서 제가 상품을 보내는 즉시 돈을 받을 수 있게 됐었어가지고 납품한다고 하잖아요. 했습니다. 네. 남편도 또 카드를 쓸 수 있게 해주기도 했고 그게 샴푸였는데 샴푸가 이제 워낙 양이 많으니까 200만 원치면 진짜 많았거든요. 그거를 제가 집이 또 4층 빌라인데 4층까지 날라서 그걸 다시 다 재포장을 해서 이렇게 나가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너무 힘들었거든요. 그런데도 그 배달해주는 기사님도 잘 가져다 주셨고 어찌됐건 잘 해서 택배가 그렇게 나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남편도 욕심이 좀 생겼나 봐요. 너 이거 좀 잘하는 것 같은데 내가 대출 좀 받아줄까?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남편이 그때 당시에 500만 원 정도 되는 큰 돈을, 진짜 큰 돈인데 그거를 대출을 받아서 줬어요. 시드머니가 커지니까 이제 사고 싶은 상품이 많아지잖아요. 그래서 막 서치를 했죠. 마진율이 진짜 30% 40% 되는 것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고르고 골라서 상품을 조금씩 늘리기 시작했는데 그리고 나서 제가 이사를 하게 됐는데 그 다음에 이사한 집은 좀 평수를 넓혀서 갔는데 거기가 베란다가 되게 넓었어요. 베란다에다가 물건을 놓고 팔면 좋겠다 라는 생각으로 그 집으로 이사를 했고 거기에서 정말 매출을 많이 늘렸습니다. 그렇게 저희 사업은 시작됐던 것 같아요. 사실 큰 욕심 없었어요. 사업의 시작은 딱 그거였어요. 내 손으로 10,000원만 이라도 벌어보자. 반찬값이라도 좀 벌어보자. 남편 눈치 안 보고 돈 좀 써보자. 내 아이 분유값은 내가 좀 벌어보자.
학원 강사를 꽤 오랫동안 하면서도 저는 벌어놓은 돈이 없었습니다. 왜냐면 버는 족족 친정빚을 갚아줬기 때문에 이런 꼴좀 남은 것도 없었고, 그리고 저는 대학 졸업하자마자 아빠의 사업 빚 때문에 실형불량자가 됐고, 중간에 결혼하기 직전까지 개인회생을 해서 빚을 갖고 있었고, 결혼을 해서도 남편이 3년 동안 제 대신 그 개인회생 빚을 갚아줄 정도로 있는 거 없는 거 그냥 다 친정아버지 사업 빚으로 다 털렸고, 학교 다니는 내내 학자금 대출을 받았기 때문에 그 학자금 대출도 졸업하자마자부터 정말 죽어라고 갚아야 되는 상황이었고, 뭐 이런 걸 다 알고 남편이 결혼을 했어요. 바보 같은 사람이기도 하지만 아무튼 그래서 나는 인생이 너무 허무하다. 결혼은 했는데 통장에 10원짜리 하나 없고 남편 눈치 봐가면서 살림하면서 이렇게 살아야 되나라는 생각을 하다가 우울증이 왔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사업을 하면서 우울증이 완전히 다 없어진 거죠. 제가 이 영상을 왜 찍냐면, 혹시라도 지금 집에서 아이를 키우고 있는 엄마들 힘들죠? 우울증 심하게 오고 남편은 알아주지도 않고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나 남편 눈치 보면서 라는 생각이 드시죠? 그러면 저는 뭐라도 했으면 좋겠어요. 책이라도 읽고, 아이 잠들 때 바쁘잖아요. 애 잠깐 자는 동안에 설거지도 해야 돼. 또 시끄럽게 하면 안 되니까 뭐 빨래도 개야 돼. 뭐 청소도 해야 돼. 할 게 정말 많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아이 재워놓고 책을 정말 많이 읽었던 것 같고요. 어떻게든지 뭐라도 해야지만 내가 살아날 것 같고 사는 것 같은 생각이 들 것 같아서 그냥 가만히 있지 않고 뭐 뛰기질이라도 하고 막 계속 손을 움직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가장 그나마 행복했던 건 사업을 시작하고였거든요. 제가 10,000원짜리 한 장 못 벌던 사람이 갑자기 조금씩 물론 남편의 도움으로 사업 자금이 생겼지만 조금 벌어가지고 살림에 좀씩 보태니까 남편이 나에게 하는 대우도 달라지고, 아이 걸 뭘 살 때 남편 눈치 보지 않고 내가 번 돈을 가지고 살 수 있어서 너무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이게 조금씩 커질 수 있었던 건 남편이 중간중간 계속 대출을 받아준 것도 있었고, 사실은 사업을 시작하고 1년도 안 됐을 때 연매출이 1,200만 원이 넘어가면서 국세청에서 사업자 등록을 하라고 종이가 왔어요. 그때 알았습니다. 사업자 등록을 해야 되는 거구나라는 걸. 그래서 그때 부랴부랴 사업자 등록을 하고 2009년도 10월 10일 있지도 않아요. 예, 그거 받자마자 바로 그냥 사업자 등록증을 내고 사업자로 제대로 했던 것 같고요. 사업을 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지금 난 뭘 해야 될지 모르겠고 정말 힘들고 그러면 당근마켓에다가 중고라도 팔아보시고, 집에 진짜 쓰잘데기 없는 것들 정말 많거든요. 아이 키우다 보면 잠깐만 쓰는 것들도 되게 많고요. 이런 것들 당근마켓에 올려서 파세요. 뭐 남편 돈으로 샀겠죠. 어찌됐건 내가 뭐 산 건 아니지만 남편 돈으로 산 거라 하더라도 파세요. 파시고 그 돈 갖다가 다른 걸 또 아이한테 사주시면 되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조금씩 소소하게 사업을 해보시는 거예요. 이것도 사업일 수 있거든요. 요즘 당근마켓은 사업자 비즈니스로 해서 사업자로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소소하게 해보시고, 저 같은 경우에는 할 수 있는 건 다 했어요. 블로그에 글도 써보고, 뭐 그때는 인스타그램이라는 거 할 줄 몰랐으니까 뭔가 할 수 있는 거는 찾아서 다 해봤던 것 같아요. 요즘에는 틱톡에서 영상만 봐도 돈을 줘요. 뭐 많이 주는 건 아니에요. 그냥 100원, 200원, 50원 막 이렇게 주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모은 돈도 꽤 되고요. 핸드폰이랑 계속 충전하면 되니까, 그러니까 빨래 개면서 그냥 틱톡 켜놓고 이렇게 넘기면서 봐도 되고요. 그리고 이어폰 꽂고 귀로 뭐 밀리의 서재 이런 데서 책도 그냥 읽어주잖아요. 그런 거 해도 되고, 아이 잘 때 짬짬이 나도 자야 돼요. 피곤하니까. 하지만 저는 쪽잠 자가면서 그래도 조금 나를 위한 투자를 했던 것 같거든요. 지금 당장 너무 힘들다. 집에서 애만 키우려니까 정말 우울증 오고 나 죽겠다. 남편이 내가 이렇게 힘들다고 얘기하면 들은 척도 안 한다라고 하시면 저는 뭐라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시작이 반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저도 그렇게 시작을 했고 17년째 사업을 하고 있고, 중간에 열심히 돈 벌어서 건물도 사고 남편한테 뭐 1억 4천만 원짜리 차도 사줘보고, 저도 거의 1억이 다 돼가는 차를 탔었고, 그리고 사실은 아이들이 원하는 걸 해줄 수 있는 거, 그것만으로도 저는 행복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살았거든요. 뭐 힘든 위기도 있었어요. 코로나도 있었고 여러 가지 힘든 일도 있었지만 그래도 소소하게 시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집에서 아이만 키우면서 하루하루 시들어가는 엄마들이 있다면 용기 내시고, 저도 그랬습니다. 네, 살 수 있어요.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